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은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n은 주어지잖아요. 몇 번 시행할 건지. 확률 분포의 K의 확률은 성공할 확률은 그냥 아까 우리가 주사위 던졌던 것도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 나옵니다. 계산기로 해도 되고 엑셀로 해도 되고 엑셀로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풀어서 정리하면은 기대값은 이렇게 요 K번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거는 성공의 경우의 수고, 이거는 각 사건에 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은 그냥 성공을 확률에다가 어떻게 K 성공 횟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풀면은 결국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면 그냥 NP예요. NP. 기대값은 성공 횟수가 나와 있잖아요. 성공 확률은 P는 나와 있으니까 N번 시행했을 때 그 평균 성공할 확률은 그냥 N을 곱해주면 돼요. 시행횟수에다가 성공 확률 곱해주면 이게 기대값이에요. 평균이에요. 평균 성공할 평균이죠. 평균 성공 확률이죠. 성공할 평균 확률, 즉 기대값이 됩니다. NP. NP입니다. NP. 이항 분포에서의 그 기대값은 그냥 NP가 된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NP.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1의 눈금이 2번이죠. 1이 나오는 눈금을 성공 S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1의 눈금이 나올 때 성공을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나오는 거예요. 1의 눈금이 2번 나오는 거죠. 1의 눈금 3번 던져서 1의 눈금이 2번. 1의 눈금이 나올 때 성공을 S로 하고 1이 아닌 다른 눈금이 나올 때를 실패 F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P는 1이 나오는 거는 주사위에서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이건 정해져 있어요. 6분의 1. Q도 당연히 1-P 6분의 5예요. 그 다음에 N이 3이고 3번 시행하니까 그 중에서 2번 1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수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주사위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도출한 그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식 있죠. 거기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3번 시행 중에서 2번 성공해. 자, P는 6분의 1이고 Q는 6분의 5죠. 6분의 5고 K는 2번이에요. 2번. K는 2번 성공하는 거니까 그냥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3 컨비네이션 2 하면 그냥 3 나오죠. 이거는 6분의 1 2승, 6분의 5 1승 계산해서 풀면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72분의 5가 돼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에다가 n 컨비네이션 k 이거는 성공의 n번 시행해서 성공의 방법의 수죠. 성공의 경우의 수고 그거는 n 컨비네이션 조합의 수로 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합의 수로 표시하고 이와 같이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경우의 방법의 수, 성공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의 수, 3개에서 2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경우의 수만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 P, K승, 이게 P잖아요. P. 그 다음에 이거는 Q. 그 다음에 이거는 N-K니까 3번 중에서 2번 성공하니까 3-2 하면 1이 되겠죠. 이거는
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3번 시행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에서 여기 그냥 PR로 써놨는데 그냥 P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P로 3번 중에서 2번 성공 이렇게. 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NP라고 했습니다. 기대값은 NP 평균은 NP. 따라서 이 경우에 P는 만약에 N을 5라고 하면 앞에서는 N이 3번인데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때는 기대값은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NP니까 NP에다가 요 기대값은 NP니까 P에다가 그 시행횟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5다 그러면은 성공의 주사위를 던지시면서 P가 만약에 6분의 1, 6개 중에서 하나 1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했을 때 6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5. 앞에서는 6분의 1, 앞에 예제에서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3번 시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6분의 3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0.5가 되겠네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분산도 간단해요. 기대값은 NP라겠죠? 그냥 NPQ입니다. 사실 정리하면. 요거를 해서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결국은 보면은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그냥 분산은 NPQ입니다. NP는 기대값이고 기대값에다가 실패할 확률을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 돼요. 그냥 실패할 확률. 시행 횟수에다가 성공 확률을 곱해주면 기대값. 거기다 하나 Q 실패할 확률을 더 곱해주면 분산이 됩니다.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자,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동의 홍삼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이 0.2고 불량률이 20%야. 불량률이 20%. 그러니까 임의로 제품 10개를 선택을 했어요. 10개. 그러니까 10번 시행하는 거지. 하나씩 10번 뽑는 거지. 그러니까 10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7개가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4개 이상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그러니까 이항 분포, 이항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죠. 자, 여기서 성공 확률 P가 0.2죠. 여기서 불량률을 0.2로 해주시면 돼요. P를 갖다 우리가 성공을 여기서는 불량품을 P로 설정한 겁니다. 일대 베르니 시행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불량 아니면 불량이 아닌 거. 성공의 총 횟수를 관찰하는 실험이죠. 성공 확률이 0.2일 때 베르니 시행을 갖다가 10번 반복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성공의 총 횟수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7개 불량품일 확률이라는 얘기죠. 불량의 품의 수가 확률 변수가 돼요. 여기서는 불량품의 수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n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성공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p는 0.2고요. 불량률은 0.2입니다. 제품의 불량률은 q는 당연히 1-p니까 0.8이 되겠죠. 이항분포 함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k가 7개고 요거와 K가 7개가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10번 시행했을 때 베르니 시행을. 그리고 또 하나는 4개 이상이죠. 4개 이상. 4개 이상이면은 뭐 더해주면 되겠죠. 그 4개까지.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던 함수식 이항분포표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복잡합니다. 근데 n이 비교적 큰 경우, 요 n이 시행 횟수가 아주 큰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항 분포표를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요 이항 이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p 케이승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Q, N-K승 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N 대입하고 K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근데 이게 N이 크면은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항 분포표는 주어지니까 그 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아내면 돼요. K가 7일 때 7번, 7번 불량률이죠. 불량품이 10번 시행해서 10번 뽑아가지고 10개를 갖다가 중에서 7번 이게 불량품인 경우죠. N이 10개죠. P는 0.2죠. 요거 그냥 찾아보면 돼. 표에서. 자, 이항 분포표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면 돼. 앞에서는 이항 분포라는 것이 어떤 분포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부터 조출을 해서 함수식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P 성공 확률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0.2입니다. 0.2.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은 0.2 주어졌고요. 0.2 여기고요. 그리고 N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인데 이거 시행 횟수가 한 번,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시행 횟수 중에서 요 성공, 여기선 지금 X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K로 했습니다. X. K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와 같이 P가 주어집니다. P, 성공. 우리는 P고, 그 다음에 N은 시행 횟수고, 우리는 여기선 지금 10번이죠, N이. 그 다음에 요 X는, 스몰 x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K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공 횟수예요, K.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N이 10이고 7번이죠. 7번. 7개가 불량품인 경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공 횟수 확률이 0.2니까 이 중에서 뽑아내면 되겠네요. 찾아내면 되겠네요. 찾아내면은 성공이 0.2, 20%고 N이 시행이 횟수가 10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번이죠. 이게 불량품인 경우. 그러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와 같이 그냥 표에서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N이 10일 때, B가 0.2일 때, 그리고 요 X, 요가 K가 7일 때, X 이퀄 K, K로 K번이죠. 이게 7일 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개 이상인 경우죠. 4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4개 이상이니까 1에서 4개 이상이니까 4개 이상이니까 3까지죠. 요 3까지를 빼주면 4개 이상이 되겠죠. 1에서 4개 이상 불량품일 경우죠. 그러니까 1에서 전체에서 3까지를 빼주면은 4개 이상이 되겠죠. 1에서 요 4개 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해서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4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4개 이상이잖아요. 4개 이상. 요 4개 이상이니까 요 이상일이니까 여기 밑에 3까지의 요거를 빼주면 4개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P가 이 불량률이 20이고 그리고 한 번도 0,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그러면은 요만큼을 더해 1에서 빼주면은 4개 이상일 게 나오겠죠. 4개 이상일 확률이. 요게 바로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요겁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그 표에서 0 하나일 때 0일 때,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요까지 3개까지의 요 누적을 갖다가 더해서 1에서 빼주면은 4개 이상이 되겠죠. 4개 이상일. 불량품이 4개 이상일. 10번 시행해서 4개 이상일 확률은 정리하면 12.09%가 되겠네요. 이렇게. 누적 확률 분포표, 이항 분포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그냥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평균 타율이 3할인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평균 타율이 3할이에요. 3할. 인 야구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10번 타석에 섰어요. 그때 안타 또는 아웃이라고 합니다. 안타 또는 아웃. 안타를 치거나 혹은 아웃이 되겠죠. 당연히. 이 선수가 때린 안타수의 분포를 구하고 안타를 정확하게 3개 때릴 확률. 안타 3개.
그러니까 10번 5개 나왔을 때 3번이죠, 3번. 근데 3할이에요. 타율은 30%야. 10번 중에서 3번. P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10번 쳐요, 10번. 10번. 5개에서 10번. N은 10이에요. 그러면은 Q는 당연히 1마스 0.3이니까 0.7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3개 안타 때릴 확률. 그 다음에 안타가 4개 이하일 때의 확률을, 4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수가 때린 안타 수에 대한 평균, 기대값이죠. 기대값은 뭐 간단합니다. 아까. 그 다음에 분산도 그렇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식을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복잡하니까 그거는 그냥 분포표를 보고 이항 분포표를 보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방법과 똑같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 x를 이 선수가 때리는 안타 수로 하고요. 확률 변수 x는 이 선수가 때리는 안타 수예요. 수. 그리고 베르노이 분포죠. 베르노이 분포 이항 실험. 자, 그럼 10번이죠, n이.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죠. 3할이니까 0.3.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베르누이 시행인데 확률 x의 확률 분포 함수는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10, n이 10이고 k는 성공 횟수 안타 치는 거고 안타 성공하는 횟수고 x 그 다음에 이거는 확률이고 성공 안타 지금까지의 그 선수의 확률 p고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은 3할이니까 0.3 성공 횟수 실패 횟수 n-k 대입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자, 그대로 그냥 대입해 주시면은 10개 중에서 3개 정확하게 안타를 때릴 확률은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10개 중에서 3개. 자, 10개를 쳤을 때 3개 성공의 개수, 방금 경우의 수죠. 조합했으니까 10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P K승 P 0.3 K 3번이죠. 3번. 그러면 실패는 10-3이니까 7이 되겠죠. 0.7 풀어주면 되죠. 풀어주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3번이니까 3번까지죠. 3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에서 2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을 빼주면은 3번이 되겠죠. 딱 정확하게 3번 3개를 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식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항분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 나와 있고 p가 0.3일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각각의 그 0,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0, 1, 2 빼주면은 정확하게 3번 안타를 칠 확률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 선수가 3개 안타를 칠 확률은 요 P가 3할이니까 0.3이죠. P. 그 다음에 10번 중에서 3번이죠. 정확하게 3개 안타를 칠 확률은 3개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찾아내시면. 앞에서는 요 3개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여기까지 0부터 해서 3까지 확률 각각 더한 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근데 이 분포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이항 분포표인데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누적이 나와 있으니까 3까지 누적에서 2까지 누적을 빼주면은 정확하게 3개 요 안타를 친 확률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전체를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확률에서 뭘 빼줬냐면은 여기 이 두 번까지 안타를 칠 확률 누적을 빼준 게 요 0.2668이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식에서 계산한 거.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이항 분포표에서는 그냥 10개 중에서 3개 성공할 확률, 3개 안타를 정확히 칠 확률은 그냥 P가 0.3이고, N이 10이고, 그 중에서 3개니까 그냥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0.2668, 0.27이 되겠죠. 그리고 4개 이하 안타를 칠 확률은 4개 이하니까 그냥 4개 이하니까 요 4개 이하까지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4개까지요. 전체 그냥
4개 이하. 그러면은 0.85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4개 이하. 그러면은 누적 이항 누적이다. 분포표 이항 분포가 그냥 일반 분포표가 아니라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누적 같은 경우는 4개까지가 더해진 거니까 거기 4개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읽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누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항 분포표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개까지니까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그리고 정확하게 3개는 요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3개까지 누적이고, 이건 3개까지 2개까지도 2개까지 누적이고 3개까지 맞습니다. 3개까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런데 방금 본 분포표는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에 해당하는 확률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0.2666 뭐 나왔죠. 이렇게 0.267이 되고요. 정확하게 안타 3개를 칠 확률, 이 선수가. 그 다음에 4개 이하로 안타를 칠 확률은 그냥 4개까지의 그 확률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누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누적 확률 이항 확률 분포표라고 하면, 근데 방금 표는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표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표가 바로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누적인 경우는 이항 분포표가 있으면 그냥 3에서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누적 이항 확률 분포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개를 친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게 누적이니까 요 누적에서 요 밑에 누적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4개 이하 안타를 4개 이하 칠 확률은 이게 누적이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누적이니까. 누적인 경우는 0.85 0.85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렇게 확률 분포표가 누적이냐 그냥 이항 확률 분포표나라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읽는 방법을 우리가 누적인 경우와 누적이 아닌 경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타수의 평균과 분산이죠. 평균, 이항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기대값은 그냥 NP라고 했어요. 그냥 3이에요. 3 기대값은. 안타 3개예요. 그냥 10개 중에서 그 선수가 N이 10이니까 3이니까 안타 몇 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평균은 3개예요. 3개. 0.3. 그 선수의 이게 타율은 0.3이니까. 근데 분산은 NPQ라고 했어요. 그럼 분산은 2.1이 됩니다. 분산. 흩어진 정도 2.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의 형태인데, 이항 실험에서 성공 SS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0에서 n까지의 n 플러스 1 종류의 값을 취합니다. 이항 분포의 형태는. 그리고 그 그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예제 3에서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n이 3개고 p가 6분의 1, k는 0, 1, 2, 3이었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요 함수식 앞에서 도출한 요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요 식에다가 요를 대입을 합니다. 0, 1, 2, 3을 대입해서 우리가 표를 보고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푼다고 합시다. 풀면은 풀어보면은 요 분포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요 식이죠. 참고 컴비네이션, 요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보시고, (0을) 대입하는 경우 n이 3개고 p는 1이 나올 6개 중에서 1이 나오는 경우니까 성공이 6분의 1. 그 다음에 0, 1, 2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성공이 0번인 경우죠. 나올 확률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3 콤비네이션 0 해서 풀어주면은 p는 q는 6분의 5니까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k가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죠. 3번 던져서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요거 이렇게 나와요. 2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부 다 나오는 경우,
3 컨비네이션 3, 그냥 1이죠. 6분의 1, 3승, 6분의 5, 0, 이게 0이죠. 전부 다 성공하는 경우니까. 요것밖에 없죠. 요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1이에요. 1.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요. 확률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0. 한 번도, 세 번 던졌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성공하는 경우.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성공하는 경우. 확률이죠. 이렇게 됩니다. 표를 잘 보세요. n이 3개이고,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일 경우에 그 이항분포의 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n이 이번에는 5개고, 성공할 확률이 0.3이에요. 3. 그리고 p가 0.5인 경우, 0.5인 경우고, 그러니까 0.3인 경우, 0.5인 경우, 0.7인 경우에 이항분포. n은 똑같아요. 이항분포. 그런데 보시면은 n은 5번인데 이 p가 바뀌죠. p가 바뀔 때 그 모양이 바뀝니다. 보세요. 30%인 경우, p가 0.3인 경우는 좌경이죠. 보시면은. 그리고 0.7인 경우는 우경이에요. 우경. 잘 보시면은 뭐 이게 좌경, 우경 대칭이죠. 근데 0.5인 경우는 보시면은 좌우예요. 좌우. 성공의 횟수가 K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5번. 그래서 P가 성공 확률이 0.5인 경우는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N은 똑같은데 요 성공 확률이 바뀌면 그 모양도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0.5일 때는 당연히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이 되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의 왜곡은 P가 0.5, 이 성공 확률이 0.5일 때 여기서 멀어질 때 0 또는 1에 가까워질수록 이 왜곡이, 분포의 왜곡이, 즉 치우침이 커집니다. 그리고 0.5이면은 평균은 2분의 n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가 되는데 어쨌든 모양은 이와 같이 바뀐다는 거. 0.5를 중심으로 0으로 혹은 1로 가까워질수록 이 p가 1대 왜곡이 커진다. 라는 거.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P는 똑같아요. 0.2. 0.2. 0.2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 시행 횟수가 바뀝니다. 이 경우는 10인 경우예요. 10인 경우. 보세요. 좌경이죠. 근데 15죠. 점점점 어떻게 모양이 이제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n이 커지면은 n이 20인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요 n이 커지면은 이항분포는 성공 확률 p가 0.5이면은 평균 np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가지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네. 그리고 요 n이 커질 때, 요 n이 시행 횟수가 커질 때 이항분포는 뭐에 가까워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에. 이항분포가 n이 커지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통계에서. 그래서 P와 N의 크기에 따라서 이항분포는 모양이 달라진다. P가 0.5이면은 평균 NP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그리고 요 N이 커지면 시행횟수가 커지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근사해진다. 즉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규분포가 이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